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F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계산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나왔죠. 자,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고향 주소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고향 주소가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생년월일이 우리 C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해당 조라는 거 F3에서 F8번 그 영역에다가 계산해라. 지금 이 영역에다가 조라는 거 요거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라는 거 이제 계산할 건데 이 조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향 주소가 있대요. 고향 주소가 서울시이거나 부천시이거나 안양시이고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서울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부천시랑 똑같은 거 찾아라. 안양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태어난 해가 있대요. 그 태어난 해가 지금 우리 C열에 이제 생년월일이라고 이렇게 들어있죠. 이 생년월일에서 태어난 해가 1981년 이하면 이제 A조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B조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에다가 이제 표시할 거는 A조 아니면 B조 둘 중 이제 하나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if 함수 요거 이제 써서 우리가 물어보면 될 거고요. 그때 지금 이 조건을 보게 되면 고향 주소에도 우리 조건이 붙었고요. 태어난 해에도 이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 뒤에 있는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이제 A조다. 그렇지 않으면 B조다. 그렇게 이제 출력을 할 거라 고향 주소에 쓴 그 조건과 우리 태어난 해에 대한 그 조건이요.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는 and로 이제 묶어줘야 돼요. 근데 그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은 서울시랑 똑같아도 되고요. 우리 부천시랑 똑같아도 되고 안양시랑 똑같아도 됩니다. 세 개 중에 이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조건은 우리가 이제 오화로 이제 싹 묶어서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고향 주소를 봤을 때 서울시 성동구다, 서울시 성북구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하고 구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향 주소에서 왼쪽에 있는 요 세 글자를 일단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꺼내 온 다음에 서울시랑 똑같아, 부천시랑 똑같아, 안양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왼쪽에 있는 걸 꺼내 올 거니까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고향 주소에서 C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이제 꺼내 올 거예요. 꺼내 와서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리고 태어난 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어난 해라고 해서 따로 이제 필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생년월일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연도만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생년월일에서 이제 연도에 해당하는 걸 싹 다 이제 구해 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연도만 추출할 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우리 이어라는 요 함수죠. 그래서 이어라는 함수로 이제 생년월일을 묶어서 우리가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그 연도 추출한 게 1981년 이하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런 함수들 if하고 and하고 o하고 left, 이어 요 5개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식을 쓸 때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우리 if 써주고요. 그 다음에 if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쓰는 거죠.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일 때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를 써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내가 앞에다가 쓴 이 조건들을 만약에 만족하면 A조다. 그렇지 않으면 B조다. 그렇게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이라는 요 자리에다가 A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A조하고 이렇게 이제 쓸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B조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는 우리의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도 써야 되고 태어난 해에 대한 그 조건도 써야 되는데 그때 이 사이에 이제 이고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 조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and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과 그리고 태어난 해에 그 조건을 이제 우리가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고향 주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됐든 부천시가 됐든 안양시가 됐든 이거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죠. 전부 다 중간에 이거나로 묶였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해서 이 고향 주소에 대한 조건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물어봐 줘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싹 다 이제 오화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 서울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볼 거고요. 부천시랑 똑같아 그렇게도 하나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시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를 싹 다 이제 오화로 지금처럼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과 이 태어난 해에 대한 조건 이 둘 다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크게 봤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end로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조건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left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고향 주소에서 왼쪽에 있는 요 세 글자만 꺼내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left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향 주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향 주소에서 왼쪽에서 세 개만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left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하고 꺼내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고향 주소를 전부 다 이제 꺼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레프트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 이제 if 시작하자고요. 해서 우리 if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조건을 쓸 건데 그때 이제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과 태어난 해에 대한 조건 둘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nd 함수로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이제 앞에다가 우리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을 쓸 겁니다. 근데 그 고향 주소에 대한 조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로 오화 함수 이렇게 열어서 이제 첫 번째 거부터 서울시랑 똑같아 거기서부터 물어봐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아까 레프트 함수 우리 구해 놓은 거 그거 잘라내기 해놨죠. 그거 이제 컨트롤하고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왼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게 이제 뭐랑 똑같아? 우리 서울시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이제 물어볼 거는 다시 컨트롤 V 해주고 왼쪽에서 이제 세 글자 꺼내온 게 이번에는 이제 부천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양시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볼 거니까 우리가 레프트 함수 잘라내게 해놓은 거 그거 다시 붙여넣게 해주고 이 왼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게 이번에는 안양시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서울시랑 똑같아. 여기서 이제 물어봤고 그리고 부천시랑 똑같아. 여기서 물어봤고 그리고 안양시랑 똑같아.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오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화 함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게 첫 번째 조건, 컴마, 두 번째 조건, 컴마, 세 번째 조건이요.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컴마를 찍어서 이 세 개의 조건을 서로 구분하면 되겠죠.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화로 이렇게 이제 우리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을 싹 다 이제 오화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고향 주소에 대한 조건을 다 썼죠.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오화 가로 닫은 거 그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이번에는 이제 태어난 해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년월일에서 일단 연도를 먼저 추출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연도를 추출할 때 이어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년월일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년월일 이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년월일을 지금처럼 이어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해 줄 거고 그 연도가 1998년 이하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우리가 작거나 같다 1981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향 주소에 대한 조건도 썼고 이제 태어난 해에 대한 이 조건도 썼습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 가서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 쓸 것 싹 다 전부 다 썼습니다. 내가 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참일 때요. 참일 때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A조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B조라고 출력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우리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지금 세로로 여러 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알아보기가 힘들죠. 자, 일단 요거 이제 엔터부터 누를게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A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A조다 B조다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사람 걸 보면 서울시죠. 그리고 1981년 이하죠. 이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조 하고 나온 거고요. 그 밑에 거 보니까 이제 부천시예요. 부천시고 1981년 이하입니다. 이하니까 A조하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양시예요. 생년월일 봤을 때 이제 1979년 그렇게 해서 1981년 이하죠. 이하니까 지금처럼 A조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은 서울시예요. 서울시인데 왜 B조가 나왔어요? 우리 출생연이 우리 태어난 해가 1981년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B조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사람은 이제 부천시인데 여기도 이제 B조하고 나왔죠. 그때 이제 생년월일 봤을 때 1988년이에요. 그래서 1981년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B조하고 나온 거고, 그 밑에는 우리 성남시예요. 성남시는 원래 B조죠. 그리고 태어난 해를 봐도 1981년 이하가 아니죠.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B조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싹 다 이제 우리 조건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싹 다 이제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A조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참일 때를 쓴 거고, 그렇지 않으면 B조를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짓일 때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 입장에 보면 조건 참 거짓.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if 함수 조건을 봤을 때 지금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게 이제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이고, 요게 이제 태어난 해에 대한 그 조건이요. 해서 end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 end 가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end 가로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end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거고, 그때 고향 주소에 대한 그 조건은 서울시를 만족하든 부천시를 만족하든 안양시를 만족하든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랑 똑같아, 우리 부천시랑 똑같아, 우리 안양시랑 똑같아, 그 세 개 조건을 오화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 여기에서 우리 H3번 셀에 그랬어요. 우리 H3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다가 나이가 이제 35세 이상이고, 그리고 가족수가 4명 이상인 그 회원들의 회비의 합을 이제 계산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2열에 이제 회비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회비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회비의 합계를 구할 건데 그때 이제 조건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붙은 거죠. 그때 이제 나이가 35세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 표 1번에는 우리 나이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나이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나이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생년월일에 보면 출생연도가 있으니까 그 출생연도를 현재 연도에서 이제 서로 빼서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생년월일에서 출생연도를 이제 우리가 구해 오려면 여기에는 지금 연월일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에서 출생연도를 이제 구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연도요. 현재 연도도 이 표 1번에 봤을 때 현재 연도가 어디에 딱히 입력된 게 아니죠. 입력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today라는 요 함수를 쓰게 되면
현재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이제 출력이 되니까 이 today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또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묶어주면 현재 연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 연도를 구하고 출생 연도를 구해서 서로 빼서 이제 나이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한 그 나이가 3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족수가 4명 이상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가족수가 디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가족수만 써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묶어서 이제 아이의 수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대요. 전체 가족은 4명인데 그 중에 이제 아이가 2명 있다. 가족이 총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이가 1명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맨 앞에 있는 이 가족 수를 일단 꺼내와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꺼내 올 때는 우리가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출해 내면 되겠죠. 그러면 left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왼쪽에서 한 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면 이 값들이 이제 쭉쭉쭉 추출이 될 텐데 그때 우리가 left, mid, right 그런 함수로 뭔가를 이제 값을 추출해 내면 그거는 이제 텍스트라 그랬어요. 텍스트. 미드 레프트 라이트 그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미드 레프트 라이트 그 함수에 나오는 그 결과는 무조건 이제 텍스트로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자 4, 문자 3, 문자 5 이걸 가지고 4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문자로 취급되어 있는 그런 우리 숫자들을 그렇게 이제 텍스트 형태로 취급된 거를 이제 우리가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 이제 바꿔줄 때 우리가 이제 valu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이제 취급된 거를 우리가 이제 숫자로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로 바꿔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4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게 회비의 합이요. 회비의 합을 구할 건데 그때 이제 합을 구할 때 우리가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식을 쓸 때 여기다가 우리가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합계를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우리 조건이 2개가 나온 거예요. 나이에 대한 조건과 우리 가족수에 대한 조건. 이 2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이 2가지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2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또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맨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주고요.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합을 계산할 그 범위 합계 구할 그 범위 계산할 그 범위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식을 써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sum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나이가 35세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나이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가 현재 연도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현재 연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to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today라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현재 시스템에 날짜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연도만 필요하니까 요 today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today를 이어로 이렇게 이제 묶게 되면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해 주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연도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재 연도 구했으면 그걸 빼라. 빼긴 빼는데 뭘 빼냐? 우리의 출생 연도를 빼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출생 연도도 우리는 이 생년월일에서 우리가 이제 연도만 이제 추출을 쭉쭉쭉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또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이제 추출해 주면 이제 출생 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를 구할 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라. 그렇게 이제 써놨기 때문에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해 주면 이제 나이가 이제 계산이 될 거고 그 나이가 3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찾아가서 나이를 이제 구했으니까 이 뒤에 가서 이제 크거나 같다 35하고 35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이에 대한 조건 다 썼어요.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요. 그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가족수가 4명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수에서 왼쪽에서 일단 한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left라고 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수에서 왼쪽에서 이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이제 가족수에서 왼쪽에 있는 요 가족수를 이제 쭉쭉쭉 꺼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left 함수에서 반환되는 그 값은 문자라 그랬어요. 문자. 그러면 이제 문자 4, 문자 3, 문자 5 그렇게 이제 값을 반환해 줄 거라고요. 그걸 이제 4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프트로 꺼내 온 거를 이제 문자,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숫자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valu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value라는 함수로 left의 결과를 전부 다 이제 숫자로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value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이제 숫자 값으로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숫자 값으로 바꾼 게 4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4하고 이렇게 써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끝이요. 그럼 이제 맨 뒤에서 우리가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곱하기 써주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우리는 회비 합계를 구할 거니까 회비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싹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 범위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다 썼으면 이제 우리가 배열수 식을 작성한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5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우리가 회비의 합을 지금처럼 이렇게 구할 때는 요 한 칸만 구할 거예요. 우리가 뭐 채우기엔들 할 거 아니니까 이 안에 쓴 이런 셀 주소가 변해야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today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날짜를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이어로 싹 이제 묶어줬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이어로 묶게 되면 이제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출력을 해서 우리가 현재 연도를 구해준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범위가 우리 생년월일이 들어있는 그 범위인데 그 생년월일에서 이어 연도를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출생 연도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지금 여기서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 나이가 35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작성해 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의 가족수가 4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가족수에서 지금 가족수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왼쪽에서 이제 한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수에서 우리가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레프트 함수로 가족수를 꺼내 오면 그거는 이제 텍스트를 이제 반환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 텍스트로 반환한 거를 숫자 4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해서 우리가 텍스트로 그렇게 이제 구해 온 거를 value라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수치 데이터 숫자로 이제 변환한 다음에 그 숫자로 변한 그 값이 4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수가 4명 이상인지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여기서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묶어 써준 거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우리는 회비 합계를 구할 거니까 맨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회비하고 회비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수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HS 사용요금 요걸 이제 작성을 하래요.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 2의 17번부터 시작해서 2의 25번 그 영역에 사용요금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이곳에다가 사용요금을 이제 쭉쭉쭉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HS 우리 사용 요금이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 시간과 이제 할인 시간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로 받아서 사용 요금을 계산해서 되돌려 준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우리 사용 시간하고 이제 할인 시간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를 받는다.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용 요금이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사용 시간이 만약에 30시간 이상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30시간 미만이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이제 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삽입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우리가 모듈을 이제 추가를 시킨 다음에 지금 이곳에다가 이 모듈에다가 이제 쭉쭉쭉 우리가 이제 코드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퍼블릭 펑션 요거부터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쓰자고요. 해서 퍼블릭 우리 펑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HS 사용요금이요. 사용요금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사용시간 컴마 우리 할인 시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엔드 펑션은 자동으로 뜨죠.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그 코드를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 시간을 가지고 사용 시간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떤 명령을 써라. 그게 이제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if로 이제 쓰자고요. 해서 우리가 if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용 시간이 있다. 이 사용 시간이 크거나 같다 3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30 이상이라면 그때 우리 사용 요금 우리 HS 사용 요금은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사용 시간에서 빼라. 뭘 빼냐? 할인 시간을 빼라. 할인 시간을 빼고 거기다 이제 곱하기 2,500을 해서 이렇게 계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else로 찾아가겠죠. else로 찾아가서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맨 마지막에 사용시간 마이너스 할인시간 곱하기 3000으로 이제 계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and if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그래서 지금 사용시간이 3시간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3시간 이상일 때는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로 찾아가서 지금처럼 사용 요금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갈 때는 요 메뉴에 도구 모음 중에 엑셀 이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엑셀로 다시 되돌아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칸부터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첫 번째 칸을 일단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식 입력줄 앞에 fx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fx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 마법사하고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범주 선택이라고 해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 사용자 정의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작성한 그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짜잔하고 뜨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함수에 이제 인수를 넣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사용 시간이 뭐야? 할인 시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나는 첫 번째 칸부터 계산할 거니까 첫 번째 칸에 우리 사용 시간 찍어주고요. 첫 번째 칸에 이제 할인 시간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쭉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2만 7,5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채우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사용 요금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운동명하고 수영이다, 헬스다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스쿼시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중간값의 차이를 이제 계산해서 여기다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여기서 이제 중간값의 차이를 구하는데 그때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레슨 비용이 있대요. 레슨 비용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레슨 비용에 전체 중간값과 각 운동별로 지금 여기 보면 수영이다, 헬스다, 스쿼시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각 운동의 이제 중간값을 구해서 그 차이값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값을 구했을 때 그 차이는 우리 양수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메디안이라는 함수 나왔고요. 우리 MOD라는 요 함수 나왔고 ABS 나왔고 if 나왔고 이런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중간값을 구할 거죠. 중간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요 메디안을 우리가 쓰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썸이다, 에버리지다, 카운트다, 뭐 맥스다, 민이다 해서 그런 함수들 있죠. 그런 함수들이랑 생김새가 똑같죠. 그리고 MODE 요 함수는 이제 최빈수를 구해주는 그 함수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뭐 최빈수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값의 그 차이값이 만약에 나왔을 때 그거는 이제 양수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값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AB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 운동별로 중간값을 이제 구할 때 메디안하고 if 요 두 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은 전체 중간값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전체 중간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메디안하고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레슨 비용 싹 다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 전체 레슨 비용 중에서 중간값이 이제 35,000원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전체 중간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각 운동별로 중간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각 운동별로 이제 우리가 중간값을 이제 구해줄 때는 우리가 이제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랑 우리가 이제 if라는 그 함수를 이제 같이 써주면 돼요.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조건을 써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수영에 대한 그 데이터들의 레슨 비용의 이제 중간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이제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명이 수영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제 우리가 레슨 비용에 이제 우리 중간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각 운동별로 레슨 비용의 중간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메디안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전체 중간값 구한 거는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컨트롤 X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 운동별로 우리 레슨 비용의 중간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메디안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써주면 되겠죠. 지금 내가 이제 운동명을 이렇게 쭉쭉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영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이 운동명에서 수영이랑 똑같은 걸 찾아서 그 레슨 비용의 중간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슨 비용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 요 함수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메디안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만원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헬스 것도 스쿼시 것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체육엔드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건 비교한 거 이 전체 운동명 중에서 수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 이제 찍어줬죠.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레슨 비용 전체 범위 잡은 것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우리가 이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A의 29번이다 해서 요 셀을 이제 찍어줬죠. 그 셀이 이제 수영 요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첫 번째 칸을 계산하니까 수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하면 될 거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헬스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스쿼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내가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A의 29번 셀은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각 운동명별로 지금처럼 중간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전체의 중간값을 구해놨으니까 서로 빼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쓴 이 식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아까 전체 중간값을 구한 거 그거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중간값에서 각 운동별로 중간값 구한 걸 서로서로 빼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빼기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 중간값, 전체 레슨 비용의 중간값을 구할 때 지금 이 범위를 잡았는데 이 범위도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15,000원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왜요? 아까 이 레슨 비용의 중간값을 구했을 때 35,000원이 나왔고 아까 수영의 중간값을 구했더니 5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빼서 이제 마이너스 15,000원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중간값의 차는 양수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식들을 ABS를 묶어서 절대값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쓴 맨 앞에 식에 가서 우리가 ABS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 맨 마지막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ABS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음수값이 없어지고 절대값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양수로 표시가 되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레슨 비용만 그냥 쭉 범위를 지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 전체 레슨 비용의 중간값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서 요 메디안하고 if란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 운동별로 우리 중간값을 이제 구해준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명들 중에서 우리 A의 29번 셀에 들어있던 그 수형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준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레슨 비용을 내보내 달라. 그때 그렇게 나온 그 레슨 비용의 메디안 뭘 구해달라? 우리 중간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 뒤에서 이제 각 운동별로 우리가 중간값을 이제 싹 다 이제 구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 중간값에서 서로 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이값을 계산해 줬는데 이렇게 이제 계산했을 때 음수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AB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싹 다 이 전제식을 전부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을 이제 참조를 하래요. 표 3번에는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곳을 이제 참조를 해서 뒤에 29번 셀에 그랬습니다. 뒤에 29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다가 운동명이 수영이랑 똑같은 거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 시간이 20 이상인 그 사람들을 찾으래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최소 사용 요금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사용요금이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최소 사용요금, 우리가 사용요금 중에 가장 작은 값, 그걸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이 두 개 붙은 거죠. 운동명이 일단 수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시간이 이제 2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때 이제 최소값을 구할 때 우리가 min이란 요 함수와 if란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쓸 때 min이라는 함수 요거 써주면 되겠죠. mi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if 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운동명이 일단 수영이랑 똑같아야 되고요. 사용시간이 이제 2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때 중간에 이제 이거로 묶였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 그거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사용요금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뒤에 29번 셀 찾아간 다음에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mi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운동명이 수영이랑 똑같아야 돼요.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수영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조건 끝이요.
그럼 이제 조건 가로 닫아주고 그 뒤에다 이제 곱하기 열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두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지금 사용 시간을 이곳에서 쭉쭉쭉 가지고 있는데 이 사용 시간들 중에서 크거나 같다 2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if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썼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우리는 사용요금을 이제 내보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요금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서 이제 민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if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사용요금을 이제 내보내 달라.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사용요금이 쭉쭉쭉 나오겠죠. 그 데이터들의 뭐를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최소 사용요금이 6만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들 중에서 수영이 지금 여기 있고요. 그리고 수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용 시간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수영일 때 사용 시간이 싹 다 전부 다 이제 20 이상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사용 요금이 우리 127,500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69,000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만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데이터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지금처럼 6만원이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민하고 if를 써서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운동명들 중에서 수용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써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용시간 중에서 2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써준 거죠. 해서 요만큼이 이제 if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그때 이제 사용요금을 이제 내보내달라. 그 사용요금들의 뭐를 구해달라? 우리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이 다섯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다섯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전부 다 이제 맞춰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